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미사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봉헌됐습니다. 미사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힘겨운 겨울을 보낸 쪽방촌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근본 대책,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과 의정부 성모병원이 강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를 돕기 위해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32년. 일본은 아직까지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피해자는 단 10명. 3.1절을 맞아서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겨울 바람에 추울 새라 평화의 소녀상에는 목도리가 둘러졌습니다. 3.1절이자 이곳에서 1585번째 수요 시위가 열린 어제, 저마다 노란 복장을 한 가톨릭 신자 2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지부진하기만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찬미 예수님 대신 만세 삼창으로 미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미사는 전국교구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수도회 장상현 등으로 이뤄진 한일-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천주교 전국행동이 주관했습니다. 강론에 나선 수원교구 조한영 신부는 일본의 조속한 회개와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면, 역사 앞에서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또다시 자국과 이웃국가의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하느님의 제4계명.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존경과 공권력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미사를 주례한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장 최종관 신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권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일본군에 끌려갔던 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한 존경은 둘째치고라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손을 모은 시민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 나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켜주시고 피로감, 무력감, 무관심 그리고 적대감을 이겨내는 평화의 구루터기가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월 1일 대한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진 지도 올해로 104년.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에 눈 감고 있는 사이 남은 피해 할머니들은 이제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올겨울 추위도 매서웠지만 난방비까지 크게 올라 더 힘겨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지고 갈라진 벽, 한눈에 봐도 낡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노후화된 건물에 촘촘히 들어선 방들, 마치 수용시설을 연상케 합니다. 서울역 맞은편에 늘어선 고층 빌딩 뒤편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1,100여 개의 쪽방이 67동의 건물에 밀집해 있습니다. 쪽방촌에는 약 900명이 월세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이번 겨울이 마치 형벌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형벌은 봄이 오는 길목에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난방비가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제 이불도를 이렇게 두껍게 깔고 그러고서 이제 다들 그 이불 둘러 쓰고 그러고서 사는 거죠. 그나마 윤용주 씨는 난방비와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을 따로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덜 춥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쪽방은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겨울에
아, 돈을 내가 다른 데를 덜 쓰고 여기 낸다고 그래서 이만큼 온기가 있는데,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한번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한번 틀어줘요. 그 다음에 밤에 한번 틀어주고, 그럼 3번밖에 안 틀어줘요. 낮에는 안 틀어주는 안 틀어줘요. 정부는 윤 씨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쪽방촌 주민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중에서 해당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거기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살면서도 난방비를 지원받지를 못하는 거죠. 20%? 20%도 안 될 거예요. 8월 달에 나와야지. 8월 달에. 동자동 쪽방촌 거주민은 대부분이 기저질환자인데다 질병에 취약한 연령대입니다. 이런 쪽방촌 주민들에게 난방비 인상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조금씩 나눠줘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겨울이 형벌과도 같았다는 쪽방촌 주민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겨울 유난히 춥기도 했지만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거 취약계층에겐 더 힘겨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만나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 있는데요. 한국 최대 규모 쪽방촌이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낡고 열악한 건물이고 애초에 이 주택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나 이런 난방 설비가 없습니다. 네. 심야전기를 사용해서 그 전기 패널로 난방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 시간대가 아니면은 또 냉골에서 지내셔야 하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뭐 가스 버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통 조리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물을 덮여서 공기를 따뜻하게 데운다거나 그 따뜻한 물로 씻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궁여지책으로 사실 난방을 해결하고 계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하고 난방비 감면도 지원을 했는데 아까 보도를 보면 지원받은 주민이 별로 없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전 에너지 바우처 관련해서는 먼저 좀 2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 대상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에너지 바우처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치 못한 난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복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 이런 사각지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좀 충분치 못한 금액이에요. 이번에 정부가 이 난방비 대란 이후에 좀 긴급하게 2배 요금을 인상하겠다, 지원 금액을 인상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올린 게 1인 가구 기준 27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27만 원이 한 달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1년에 나누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방비, 난방비를 27만 원을 이제 12달로 쪼개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폭탄이라고까지 말해지는 난방비 대란 상황에서 정말 충분치 못한 금액이란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까다로운 선정 기준의 개선 없이는 홍보를 듣고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도 당신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다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폭염과 한파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후위기 시대 대응에 있어서 이런 요금 감면이라든지 요금 보조가 가지는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한계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에너지 사용의 어려움이란 건 열악한 주거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후 열악 주택을 개선하는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개선 방안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뭐 창호라든지 단열 시공을 하는 거 이런 방안들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쪽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창문 몇 개 고친다고 해결될 수준이 이미 아니죠. 건물이 네. 워낙 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활용해서 적절한 주거로의 주거 네.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요.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요건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사실 2021년에 국토부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2년째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소유주들의 반대인데요. 이 소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동자동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주인 거죠. 네. 근데 공공개발은 이제 수익성이 저하된다라는 이유로 민간 개발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2년간 지체가 됐다고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사업 주체인 국토부도 소유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네. 소유주들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끔 공공주택 사업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그 개정안까지 마련을 해서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네. 사실 저는 2년간 이렇게 지체되고 그동안에 이 건물에 대한 수리나 개보수나 이런 건 전혀 되지 않고 건물은 그만큼 더 낡았겠죠. 하지만 월세는 꼬박꼬박 올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주거권이 좀 방치된 결과로 이런 난방비 대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원안대로 좀 시급히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모두의 주거가 안전하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에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들이 있는 시기에는 더욱더 집의 중요성이 강조가 될 텐데 이런 당장의 이런 기후 재난을 막고 또 나아가서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좀 절감하고 줄일 수 있는 효율 좋은 주택들이 필요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5%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집을 어떤 상품으로서 혹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권리로서 좀 출발을 해서 집을 사고하고 또 나아가서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 훨씬 더 많이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주신 말씀들 정부에서 꼭 귀담아 듣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과 의정부 성모병원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리아를 돕기 위해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오늘 시청자 성금 8,300여만 원을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장 박기석 신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19일 연중 제7주일 TV 매일 미사를 시작으로 약 열흘간 ARS를 통해 모금된 것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오는 5일까지 모금을 지속해 3월 중순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에도 성금을 전할 계획입니다. 조정래 신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ACN 한국지부장 박기석 신부는 ARS를 통해 모인 희망과 기도는 시리아와 시리아 교회를 위해 쓰일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쩌면 좋은 방송 미디어 사도직을 통해서 다른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는다는 것이 하나된 교회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500여만 원을 오늘 ACN에 전달했습니다. 한창희 의정부 성모병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병원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라며 요긴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